여러분, 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름은 이정숙, 올해 57살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아파트 5층에서 남편과 둘이 사는 여자.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시부모님은 진호 씨가 40이 되던 해에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집에는 두 사람만 삽니다. 박진호 60살 그리고 이정숙 57살. 정숙 씨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딱히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고른 적도 없고 자식이 크게 속을 썩인 적도 없고 남편이 주먹을 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잘 살아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생각이 헛헛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산다는 게 그것뿐이었나? 그게 다였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떤 질문들이 늦게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바쁘고 급해서 못 들었던 질문들이 조용해지고 나서야 슬그머니 고개를 내밉니다. 정숙 씨한테 그 질문이 찾아온 게 57살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인생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그는 나를 정말 선택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과 평생 바깥만 바라보다 늙어가는 사람. 정숙 씨는 솔직히 말하면 후자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바깥을 바라보는 쪽이 훨씬 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불편한 게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 그녀의 삶에 균열이 생긴 건 옆집의 한 여자가 이사 오면서부터였습니다. 5월의 목요일. 그냥 평범한 봄날이었는데 그날이 정숙 씨의 삶을 전과 후로 나누는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최서연. 남편 박진호와 같은 나이인 59살, 그리고 남편의 첫사랑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가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서, 아니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새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것 안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줄 것입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아파트 5층 501호. 이른 아침 6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하늘이 창문 너머로 회색빛입니다. 그 회색빛 아래 주방에서 된장국 끓는 소리가 납니다. 보글보글, 아주 조용하고 규칙적인 소리. 오늘도 어제처럼, 어제도 그제처럼, 그제도 수십 년 전과 같은 소리. 정숙 씨는 알람 없이 눈을 뜹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몸 안에. 시계를 새겨놓은 덕분입니다. 6시 전이면 저절로 눈이 떠지고 눈이 떠지면 저절로 몸이 일어납니다. 남편 박진호가 출근 준비를 시작하기 1시간 전. 그 1시간 동안 정숙 씨는 오늘 하루의 준비를 마칩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어젯밤에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이 있습니다. 깍둑 썰어 물에 담가 놓은 두부, 반달 모양으로 잘라놓은 애호박. 멸치는 이미 냉동실에서 꺼내 해동시켜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꺼내어 조심스럽게 들여다봅니다. 상하지는 않았는지, 양은 충분한지. 된장국은 그냥 끓이는 게 아닙니다. 정숙 씨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배운 방식이기도 하고 살면서 스스로 만들어 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먼저 멸치 육수를 오래 우립니다. 끓는 물에 그냥 된장을 풀면 국물이 탁해진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육수가 제대로 우러나야 맑고 깊은 국물이 된다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2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 끓일 때마다 그 목소리가 납니다.
정숙 씨는 그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란 게 이렇게 남는 것이구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구나.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두부를 손질합니다. 칼질 소리가 이른 아침에 아파트 복도까지 작게 퍼져나갑니다. 새벽 6시의 소리, 정숙 씨의 소리. 이 아파트에 25년을 살았으니 이 집 앞 모든 소리가 다 정숙 씨의 소리가 됐습니다. 안방에서 진호 씨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정숙 씨는 말없이 밥솥을 확인하고 찬장에서 그릇 2개를 꺼냅니다. 매일 쓰는 그릇, 파란 꽃무늬가 그려진 결혼 초에 백화점에서 함께 고른 그릇 세트에 남은 2개. 처음에 6개짜리 세트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깨지거나 없어지다 보니 지금은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식구처럼 처음에 6이었던 게 지금은 2개만 남았습니다. 여보, 국 식어요. 정숙 씨의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잘 들립니다. 이 공간이 충분히 작기 때문입니다. 30년을 살아온 집, 몇 걸음 되지 않는 이 공간에서 2사람의 목소리는 서로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안방에서 주방까지, 화장실에서 식탁까지, 베란다에서 거실까지 다 들립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친 박진호 씨가 식탁에 앉습니다. 60살 머리카락은 반백이 됐고 눈가에 잔주름이 많습니다. 인쇄회사에 33년을 다닌 사람. 새벽부터 기계 소리를 들으며 살다 보니 귀가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의사가 보청기를 권했는데 아직 안 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같이 먹자. 그의 대답도 늘 같습니다. 아침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그 말이 정숙 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먹자는 말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습관이 되었습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아침의 한마디. 국이 식기 전에 앉아요. 에 대한 대답. 2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어디서 사고가 났다. 날씨는 오늘도 맑다.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 2사람은 그 소리를 배경으로 밥을 먹습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날씨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날은 아들 준혁이 이야기를 합니다. 준혁이는 서울은행에 다닙니다. 결혼은 아직입니다. 20대 중반을 넘겼는데도 여자친구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다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짧게 끊습니다. 지난주에 그랬고 그 전주에도 그랬습니다. 진호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잘 먹었어. 네. 그가 외투를 입고 신발을 신습니다. 정숙 씨는 현관까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따라갔습니다. 결혼 초에는 문 앞에서 배웅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까지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 습관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인가 식탁에 앉아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정숙 씨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봅니다. 된장국 그릇 2개, 빈 밥그릇 2개,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이 아침의 끝. 이것으로 오늘 아침도 끝났습니다. 정숙 씨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릇을 헹구고 냄비를 씻고 행주를 빨고 식탁을 닦습니다. 그 일들을 마치면 10시가 됩니다. 그러면 청소를 합니다. 청소가 끝나면 장을 봅니다. 장을 보고 오면 점심을 간단히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를 보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베란다에서 화분을 들여다보거나 저녁이 되면 또 밥을 차립니다. 30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고 그러므로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
정숙 씨는 그것을 안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그때까지는 옆집인 502호에 세 사람이 이사 온 건 5월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처음 봤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데 이삿짐 차 한 대가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인부 2명이 박스들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박스들로 보였고 책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여자 한 명이 서서 인부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키는 정숙 씨와 비슷했습니다. 단발머리인데 희끗희끗한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옷은 단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차림. 나이는 50 중반에서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인부들한테 조용히 지시하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 특유의 자기 페이스가 있는 사람. 정숙 씨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사 오셨어요. 한마디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흔한 이사 날의 풍경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생기는 잠깐의 소란, 금방 지나가겠거니.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진호 씨가 퇴근에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현관 인기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문 열리고 신발 벗는 소리가 바로 이어지는데 그날은 사이가 있었습니다. 잠깐의 정지. 나가봤습니다. 진호 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외투도 벗지 않은 채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에 놀란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정숙 씨가 30년 동안 알아온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외투를 벗으며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그날 저녁 반찬은 갈치조림과 시금치 나물, 그리고 된장국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밥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동안 진호 씨가 이상했습니다. 딱히 뭐가 이상하다고 꼬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밥도 먹었고 반찬도 먹었고 텔레비전도 봤습니다. 말도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몸은 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왜 저러지? 정숙 씨는 그냥 넘겼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겠거니, 나이가 드니 몸이 피곤한 거겠거니, 30년을 살아온 여자의 판단이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호 씨가 출근하면서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베란다에서 세탁물을 걷다가 복도 창문 너머로 옆집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친 건 0.5초도 안 됐을 겁니다. 그 여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진호 씨도 지나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순간 진호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본 것이지만 정숙 씨는 분명히 봤습니다. 굳어진 건지, 놀란 건지, 아니면 오래된 무언가가 스친 건지.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표정이. 정숙 씨의 가슴 어딘가에서도 그 순간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잘 닫혀있던 서랍 하나가 덜컹 하고 열린 것처럼. 왜 저렇게 놀라는 거지?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저녁 반찬을 준비하면서도 남편이 저 여자를 아는 걸까? 아는 사이라면 왜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
아는 사이인데 왜 말을 하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진호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잘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정숙 씨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들어온 이 숨소리가 오늘은 왜 낯설게 들리는 걸까? 같은 숨소리인데 왜 오늘은 다르게 들리는 걸까? 옆집 여자가 이사 온 뒤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진호 씨가 저녁을 먹고 나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예전에도 가끔은 나갔으니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이 됐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는 날도, 바람이 서늘한 날도,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저녁 나갔습니다. 어디 가요? 공기 좀 마시고 올게. 짧고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따라가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묻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자다가 깬 것이라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나가봤습니다. 거실에도 없었고 현관을 보니 신발이 없었습니다. 밖에 나간 겁니다.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직접 찾으러 나가야 하나,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호 씨였습니다. 그는 불이 켜진 거실에서 아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깼어? 어디 갔다 왔어요? 아주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정숙 씨한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예요. 알아, 미안. 그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 30분, 이 시간에 밖에 나갔다 온 남편, 그리고 옆집 여자. 관계가 있는 걸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생각이 기어코 들어온 겁니다. 한번 들어온 생각은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 뒤로도 새벽 외출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어떤 주는 3번. 정숙 씨는 깊이 잠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귀가 예민해졌습니다. 진호 씨의 몸이 조금만 움직여도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는 살짝 따라 나가봤습니다. 멀리서 들키지 않을 거리에서. 진호 씨는 아파트 단지 작은 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멀리서 따라가다가 멈췄습니다. 더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상한 두려움이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거였나? 결혼하고 30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잠깐만 기다려. 잠깐이야. 그 잠깐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새벽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올 때까지 눈을 뜨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그동안 일부러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베란다 화분 정리를 다시 했고 찬장 구석에 묵혀둔 그릇들을 꺼내 닦았습니다.
이불 빨래를 평소보다 자주 했습니다. 손을 쉬지 않게 하면 머릿속도 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손이 바쁘면 머리는 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호 씨한테 회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정숙 씨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문자가 오면 그냥 알았어요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회식이 진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자기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모르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는지, 믿는다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건지,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진호 씨는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한 잔 갖다 줬습니다. 그것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의심하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의심하는 건 혼자 하는 것이고 확인하는 건 같이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30년 동안 자기는 어느 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않고 확인도 않고 그냥 모른 척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용기가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것이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동네 소문은 빠릅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더 그렇습니다. 중년 세대가 많이 사는 동네. 슈퍼에서 만나고 세탁소에서 만나고 경로당 앞 평상에서 만나다 보면 이야기가 돌고 돕니다. 대부분 선의에서 시작합니다. 걱정이 돼서 궁금해서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 입에서 입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어떤 사람에게 닿느냐에 따라 선의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정숙 씨가 소문을 처음 들은 건 동네 슈퍼에서였습니다. 김영자 씨, 올해 63살, 이 동네에서 20년째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 수다스럽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아기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그 관심이 진짜 걱정에서 나온다는 걸 정숙 씨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온 사이입니다. 그날 정숙 씨가 간장과 참기름을 사러 들어갔을 때 영자 씨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옆집에 이사 온 여자 알아요? 정숙 씨는 물건을 고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한두 번 복도에서 봤어요. 왜요? 그 여자 진호 씨 아는 사람이래요. 가슴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감정을 얼굴에 내는 법을 오래전에 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아는 사이래요? 학교 때 동창이래요. 그런데 정숙 씨, 영자 씨가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비밀을 전하듯이 정숙 씨는 그 표정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표정. 첫사랑이래요. 진호 씨한테. 정숙 씨는 참기름 병을 카운터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아무 표정 없이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영자 씨. 경로당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진호 씨가 젊을 때 좋아했던 여자라고. 그런데 그게 하필 여기 이사를 온 거잖아요. 하필이면. 영자 씨의 눈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경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숙 씨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계산을 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내려쬐는 골목이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정숙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첫사랑, 그 단어가 가슴 안에서 돌처럼 무겁게 굴러다녔습니다. 결혼 전에 진호 씨가 한 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술이 조금 들어간 날 밤이었습니다. 나 예전에 짝사랑했던 사람 있어. 그때 정숙 씨는 웃어넘겼습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첫사랑이 지금 옆집에 살고 있다는 게.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나서 정숙 씨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손에는 비닐봉지 그대로 오늘 뭘 해먹으려고 이걸 샀는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진호 씨가 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창가에 섰습니다. 남편이 걸어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502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 정숙 씨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그냥 못 들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주 유난히도. 6월이 됐습니다. 정숙 씨는 요즘 혼자 공원을 걷습니다. 예전에도 산책을 했지만 요즘은 더 자주 나갑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적어도 생각이 흐릿해지는 것 같아서, 방 안에만 있으면 생각이 너무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오후에 나갔습니다. 3시쯤 됐을까요? 햇살이 아직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작은 공원의 산책로, 은행나무들이 늘어선 길, 벤치가 몇 개 있고 노인들을 위한 운동기구들이 있는 조용한 곳. 그런데 저 멀리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옮길수록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박진호 남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오늘 특별히 일찍 끝났나? 아니면 중간에 나왔나? 아무 말도 없었는데 정숙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반가워서 이름을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진호 씨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빛이 이상한 건지 제 눈이 이상한 건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게 몇 번이나 됐을까요? 아버지 장례식 때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었습니다. 그 외에 기억이 없습니다. 남자가 우는 걸 부끄러워하는 세대였고 진호 씨는 특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다가가야 할지 망설이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 벤치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서연, 옆집 여자였습니다. 서연 씨는 진호 씨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거리를 두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위로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말을 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호 씨는 시선을 바닥으로 향한 채였고 서연 씨는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야 할 것 같은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할 것 같은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무거운 것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
통증이라고 하기엔 너무 둔하고 무감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팠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나중에도 다 끝난 뒤에도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두 사람의 뒷모습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던 서연 씨.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천천히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천천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주방에 섰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멈출 것 같아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들렸지만 뜻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진호 씨가 퇴근에 들어왔을 때 정숙 씨는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을 끈 채로 밥은? 오늘은 나 좀 아파요. 침묵이 있었습니다. 진호 씨가 잠깐 안방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더니 발소리가 주방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 씨는 눈을 뜬 채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아프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픈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었으니까요. 밤새도록 정숙 씨는 공원에서 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두 사람, 어깨가 떨리던 진호 씨,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던 서연 씨, 그 장면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호 씨가 울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그 사람이 우는 걸 거의 못 봤는데 무슨 일이기에 공원 벤치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까? 무슨 짐을 지고 있기에 저렇게 어깨가 떨리는 걸까?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분노보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사람이 혼자 울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나는 그걸 모른다는 것,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 그 생각이 밤새 정숙 씨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걸 멀리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영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얼굴 좀 봐요. 나가지 않으려 했는데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슈퍼 앞 평상에 앉아서 두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영자 씨가 주로 말을 했습니다. 정숙 씨는 듣다가 조금 말하다가 또 듣다가 정숙 씨, 그 여자 이름이 최서연이래요. 이름까지는 몰랐어요. 혼자 사는 여잔데 다른 동네 살다가 여기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은 없는 것 같고. 진호 씨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냐고? 정숙 씨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뭘 물어봐요. 당신 첫사랑이 옆집에 이사 왔는데 새벽에 만나는 거냐고? 그걸 어떻게 물어봐요? 그래도 알아야 하잖아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정숙 씨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모르는 게 낫다고? 그게 정말 자기 마음이었나? 알고 싶지 않아서 묻지 않은 건지, 물으면 달라질까봐 묻지 않은 건지. 영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나도 그 말 했었어요. 젊을 때 모르는 게 낫다고. 그러다가 더 늦게 알았는데 더 아프더라고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영자 씨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도 젊은 시절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긴 세월 옆에서 지켜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502호 앞을 지나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음악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클래식인지 재즈인지 정숙 씨한테는 낯선 소리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됐습니다. 그러나 발이 멈췄습니다. 저기요. 내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서연 씨가 문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섰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정숙이에요. 서연 씨의 눈이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짧고 조용한 시선.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알아요. 박진호 씨 아내분이시죠? 그 말에 정숙 씨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진호 씨 아내. 자기가 그렇게 불린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맞아요? 이렇게 여기 이사 오는 게. 말이 나오고 나서 정숙 씨는 후회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러 온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나와버렸습니다. 서연 씨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딱 그 두 마디였습니다. 난 아직 끝난 적 없어요.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잘 몰랐습니다. 결혼이 끝난 적 없다는 건지, 기다림이 끝난 적 없다는 건지,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건지.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주방에 섰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냄비를 꺼내고 물을 넣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려고 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냄비를 내려놓다가 찬장에서 그릇을 건드렸습니다. 파란 꽃무늬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진호 씨한테 들리지 않게. 그렇지만 다 쏟아지도록. 결혼 초부터 쌓여온 것들이 30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것들이,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던 날들이.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에서 정숙 씨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호 씨가 출근하고 나서 정숙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들이 들어있는 서랍, 보험 서류, 보증금 영수증, 아들 준혁이가 어릴 때 받은 상장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서랍.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곳인데 그날은 다 꺼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오래전에 만들어서 잊고 있던 통장들. 그런데 그 사이에 처음 보는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란 표지, 진호 씨 이름. 그런데 정숙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공동 관리를 하지 않는 통장인 것 같았습니다. 펼쳐보니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몇십만 원씩, 그리고 처음 기록을 찾아보니 아주 오래됐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수신인 그 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연 의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최서연 의원, 병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병원으로 돈을 보내는 거지? 30년 넘게.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서연 의원을 검색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동네에 있는 작은 내과였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현재 원장 이름이 있었는데 서연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의 아버지가 의사였던 건 아닐까? 그 병원이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딸 이름을 딴 것은 아닐까? 영자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자 씨, 저 좀 봐요, 지금. 슈퍼 앞 평상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영자 씨가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오래됐네요. 30년이 넘었어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첫 기록이 여기까지인데 그 전 통장이 따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서연 의원이 뭔지 알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자 씨한테 물으려고요. 영자 씨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아버지가 의사였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경로당 어른 중에 아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정숙 씨는 결정을 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그날 오후 버스를 타고 그 동네로 갔습니다. 작은 내과였습니다. 동네 주치의 같은 조용한 병원, 접수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병원을 예전에 다른 분이 운영하셨는지.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가 전에 하시던 병원이에요. 돌아가시고 아드님한테 넘어간 거거든요. 혹시 그분 성함이 최병철 원장님이요. 최서연 원장님 아버지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최서연 원장, 그 사람의 아버지가 하던 병원. 그리고 그 병원으로 30년 동안 돈을 보내온 남편.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정숙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결혼 초에 진호 씨가 술에 취해서 꺼낸 이야기. 나 젊었을 때 사고 낸 적 있어. 오토바이 사고. 그때 정숙 씨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젊을 때 실수는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호 씨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고가 최서연 아버지와 관련된 것이었던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 진호 씨를 기다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밥도 차리지 않은 채로 퇴근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호 씨가 들어오다가 식탁에 앉아 있는 정숙 씨를 봤습니다. 밥은? 이것 좀 봐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진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더니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오래된 것을 들어올리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는 게 뭐가 미안한 건데요? 긴 침묵,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40년 전의 이야기가. 진호 씨가 19살 때였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자전거를 탄 사람을 들이받았습니다. 빗길이었고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 사람이 최서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최병철 원장. 지역에서 이름난 의사였는데 그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했고 한동안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변히 배상을 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인의 가족은 선처를 해줬습니다. 진호 씨는 어렸으니까, 실수였으니까. 그런데 그 선처가 진호 씨에게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갚아야 했어. 꼭 갚아야 했어. 그래서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 돈을 모아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매달 그것이 3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정숙 씨는 들었습니다. 말없이. 서연 씨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을 거야.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었겠지. 그래서 새벽에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는 게 아니야. 그냥 공원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 아버지 기일에 맞춰 이 동네로 온 거라고 했어. 피하려 했는데 작은 단지니까. 공원에서 같이 앉아 있었어요. 진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봤어? 봤어요. 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된장국이 식어가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 국을 차려놓고 있었구나.
정숙 씨는 자기가 국을 끓여 놓았다는 걸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그 며칠 동안 이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상하게 안도가 되기도 하고 그 감정들이 순서도 없이 찾아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불륜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이 확인됐을 때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속죄를 해왔다는 것, 자기한테는 말하지 않고 혼자 들고 살아왔다는 것. 그걸 알았을 때 고마운 건지 서운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보호하려 했던 건지 아니면 나를 믿지 않았던 건지. 그럼 나는 뭐였지?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 인생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삶을 함께한 아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을까? 이 사람의 진짜 마음 안에 내가 있기는 했을까? 아니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걸까? 영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숙 씨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쌓여온 것들을, 진호 씨가 무뚝뚝해서 서운했던 날들, 무슨 말을 해도 짧게 대답해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았던 날들, 가끔 혼자인 것 같아서 무서웠던 날들, 아들 준혁이가 독립하고 나서 갑자기 집이 넓어진 것 같았던 날들, 나이가 들면서 거울 속 자신이 점점 낯설어진 것들. 영자 씨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끊지 않고. 다 듣고 나서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나도 그랬어요. 어떻게요? 우린 참고만 살다가 우리 마음은 안 보고 살았잖아요. 정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밥 챙기고 아이 학교 보내고 시부모 모시고 집 청소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요. 또 하루가 가고 그게 쌓여서 30년이 되는데 어느 날 보면 나는 어디 있냐 싶은 거잖아요. 내 마음은 어디 있냐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그렇게 산 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냥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게 아쉬운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슬픈 게 뭔지, 내가 기쁜 게 뭔지를 잊어버린 게. 정숙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며칠 동안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영자 씨, 저 진호 씨한테 화가 나요. 왜 말 안 했냐고. 30년 동안 혼자 지고 살면서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냐고. 화내야죠. 그 감정도 맞아요. 그러면서 또 불쌍해요. 그 나이에 그 짐을 혼자 지고 살았다는 게.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나이에. 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두 감정이 다 진짜예요. 정숙 씨, 화나는 것도 맞고 불쌍한 것도 맞아요.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화나는 것도 맞고 불쌍한 것도 맞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을까? 그냥 이 상태로 또 10년, 20년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한 번은 제대로 마주해야 할까? 그날 밤 진호 씨가 또 새벽에 일어나는 기척이 났습니다. 정숙 씨는 자는 척했습니다. 발소리가 거실 쪽으로 갔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당겨 덮는 소리,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침묵. 두 사람은 각자 잠들지 못하면서 서로 자는 척을 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된장국은 끓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것들은 흔들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삶의 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것, 쓰러지지 않으면서도 아파하는 것. 정숙 씨는 된장국을 그릇에 떴습니다.
식탁에 놓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정숙 씨는 그 생각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프면 슬프거나 기쁘거나 화가 나면 화가 나거나 안 나거나. 그런데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한 가지 감정이 다른 감정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면서 원망할 수 있고 이해하면서도 서운할 수 있고 그 둘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 진호 씨가 식탁에 앉자 오늘도 별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말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 나눈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급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가 되면 말해질 것이고 때가 되면 들릴 것입니다. 진호 씨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정숙 씨는 잠깐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네, 좋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어쩐지 오늘은 달랐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날씨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다는 신호인 것도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도 우리는 여기 있다는. 어쩌면 30년 동안의 아침들이 다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날씨 이야기, 오늘 뭐 먹을 거냐는 이야기, 준혁이 잘 있냐는 이야기. 그 말들이 그냥 그 말들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나 오늘도 여기 있다. 그 신호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숙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주방에서 정숙 씨가 서연 씨를 다시 찾아간 것은 7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가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502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서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를 보고 잠깐 놀란 것 같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말을 먼저 걸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것처럼.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책이 많았습니다.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고 창가에 화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공간이었지만 외롭다기보다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잘 고른 것 같은 가구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침묵 안에 있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그 어색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진호 씨한테 이야기 들으셨죠? 네.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한테 감정이 있었어요? 지금도? 서연 씨가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오래전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오래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고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감정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안쓰러운 마음이었는지 구별하기 어렵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돈을 보내는 걸 언제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말씀하셨어요. 처음 받았을 때 돌려보내려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보냈다고. 아버지는 그 마음을 받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왜 받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도망가지 않았다고. 실수를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 마음을 외면하는 게 더 이 사람한테 못되게 구는 거라고. 정숙 씨의 눈에 뭔가가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진호 씨가 병원에 왔어요. 그때 저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 도망 안 갔다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서연 씨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말했습니다. 자네는 당신 아내 곁에서 제대로 살기로 한 거야. 정숙 씨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한테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당신한테 남아있기로 한 거예요. 그 선택이 30년 동안 계속된 거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선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사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버지 기일 때마다 가는 곳이 근처라서 자주 다닐 일이 있어서 그것뿐이에요. 다른 뜻은 없어요. 폐가 됐죠. 죄송해요. 정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서연 씨가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됐으니까요. 30년을 살면서도 몰랐던 걸.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쉬운 이야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안에서 정숙 씨는 뭔가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들고 있었던 것들을, 무거웠던 것들을. 돌아올 때 서연 씨가 현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박진호 씨는 좋은 남편이에요. 정숙 씨.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지금은.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주방에 섰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두부와 애호박 외에 표고버섯도 넣기로 했습니다. 진호 씨가 표고버섯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기본 된장국만 끓여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걸 넣고 싶었습니다. 진호 씨가 퇴근했습니다. 마침 국이 다 됐을 때였습니다. 밥 먹어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런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진호 씨가 자리에 앉아 국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버섯이 들어갔네. 좋아하잖아요. 그 말에 진호 씨가 잠깐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맛있다. 밥을 먹다가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만났어요. 진호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야기 들었어요, 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다 말하지 못한 것들, 혼자 들고 있었던 것들, 당신한테 다 말했어야 했는데. 정숙 씨는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국 위로 버섯이 떠 있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이 왜 미안해? 물어볼 수 있었는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알면 힘들까봐, 알면 달라질까봐 그냥 아는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살았어요. 30년을. 진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같이 가요. 어디를요? 서연 씨 아버지 기일에. 서연 씨가 거기 가잖아요. 우리도 같이 가요. 내가 가야 할 곳이야. 혼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진호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가야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 들고 있지 말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간만에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을 다 먹고도 그릇을 치우고 나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진호 씨가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19살의 그 밤, 빗길, 오토바이, 쓰러진 사람,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가지 않았던 것, 병원, 경찰서, 무릎을 꿇던 부모님. 그때 결심했어. 도망가지 않겠다고, 평생 갚겠다고. 왜 저한테는 말 못했어요?
진호 씨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은 그런 건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어. 정숙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혼자 걱정하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채로 사는 게. 알아. 이제 알겠어. 이제 알면 됐어요. 지금부터 달라지면 되니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한참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응,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을 조금 더 당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가 된장국을 끓이는데 안방에서 진호 씨가 나왔습니다. 세수를 막 하고 나온 얼굴이었습니다. 식탁에 앉더니 주방 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이름을 또 불렀습니다. 어젯밤에도 불렀는데 아침에 또. 30년 동안 이름을 이렇게 자주 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여보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응? 표고버섯 넣을 거야? 정숙 씨가 웃음이 났습니다. 넣을 거예요. 다행이다. 그 짧은 대화가 정숙 씨한테는 오래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다. 그 말, 된장국에 표고버섯이 들어간 게 다행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더 큰 것들이 다행이라는 말인지 둘 다였을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진호 씨가 외투를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서연 씨한테는 내가 직접 말하겠어. 이번 주 안에. 뭐요? 이제 더는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이 알고 있고 우리가 이야기했다고 그 사람도 마음 놓을 수 있게.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겠네요. 진호 씨가 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식탁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이 짐을 혼자 지고 살았다는 것. 그 무게가 얼마나 됐을까? 매달 통장에서 돈이 나갈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 서연 씨 아버지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뭘 느꼈을까?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 무게를. 그러니 이제는 같이 들 수 있습니다. 반씩 나누는 게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것이 조금은 가벼워진다는 것을 정숙 씨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봄에 심은 것들이 여름을 지나 지금은 조금 쉬는 것 같았습니다. 시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물들도 힘든 계절이 있고 쉬는 계절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계절들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을. 정숙 씨는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이 계절이 힘들어도 다음 계절이 있을 거라고. 11월 말이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올해 첫눈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침부터 창밖을 자주 내다봤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회색 하늘이었는데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흐린 것도 아니고 맑은 것도 아닌 그냥 회색인 하늘. 된장국을 끓이면서도 창문 쪽을 한번 봤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눈이 오든 안 오든 지금 이 순간 국이 끓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만. 진호 씨가 안방에서 나와 세수를 하고 머리카락을 빗어 넘겼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단정하게 하고 나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정숙 씨는 알아챘습니다. 여보, 국 식어요. 같이 먹자. 늘 같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말들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오래된 것처럼, 아니면 그냥 정숙 씨가 달리 듣기 시작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서연 씨 아버지 기일이야. 알아요, 같이 가요. 진호 씨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또 할 것 같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을 한 숟갈 더 먹었습니다. 그것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30년을 살면 그게 생깁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현관을 나와 5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가 나왔습니다. 정숙 씨와 진호 씨를 보고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서연 씨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들었습니다. 네. 그 한마디였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그때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나, 둘, 어깨 위로 살짝 내려앉는 것들. 금방 녹아버릴 것 같은 작고 가벼운 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사방에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하늘에서 하얀 것들이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아무것도 재촉하지 않는 것처럼. 진호 씨가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정숙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서연 씨는 그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어깨 위로 눈이 내려앉았다가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첫눈속을 걸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것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무게를, 그렇지만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같은 곳을 향해 버스 정류장까지 몇 분이 걸렸을까요? 그 몇 분이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소리는 없는데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도 다 조금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세 사람이 탔습니다. 나중에 정숙 씨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뭔가 끝난 날이 아니라 뭔가가 다시 시작된 날이라고. 30년을 살아온 게 헛된 게 아니라 30년을 살아온 덕에 이 아침이 생긴 것이라고. 그리고 그해 겨울 정숙 씨의 된장국에는 처음으로 표고버섯이 들어갔습니다. 진호 씨는 매번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어떤 날은 2그릇. 오늘도 같이 먹어요. 그래요. 정숙 씨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이, 그 아침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이 아침이 제일 따뜻하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삶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늦어도 괜찮은 것, 알아도 늦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정숙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써야지 했는데 한 번도 시작하지 않았던 것을. 다이어리를 하나 사서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진호 씨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식탁에 앉아서 조금씩 썼습니다. 오늘 한 일, 오늘 먹은 것, 오늘 느낀 것,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이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 줄만 썼습니다. 오늘 진호 씨가 된장국을 2그릇 먹었다. 그것으로 충분한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2페이지를 썼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오래된 기억들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일기를 쓰다가 정숙 씨는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한 날들에도 사실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진호 씨가 무심한 것 같았지만 사실 작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도.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슬리퍼가 낡았겠다 싶어서 새 걸 사다 준 것. 정숙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아무 말 없이 이불을 한 장 더 덮어줬던 것. 준혁이 수능날 정숙 씨가 긴장해서 말이 없자 손을 한번 잡아줬던 것.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30년 안에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일기에 그것들을 썼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이걸 몰랐다니, 아니면 알면서도 잊어버렸다니.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57살에 이걸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또 30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날들에는 이걸 잊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서연 씨도 나중에 이사를 했습니다. 다른 동네로. 조용하게 짐을 싸서 떠나기 전에 정숙 씨와 잠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잘 지내세요. 짧고 담담한 인사였습니다. 서연 씨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말이 그것 이상이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502호는 빈집이 됐습니다. 정숙 씨는 자기 집으로 들어와 주방에 섰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끓일까 생각했습니다. 된장국, 오늘도 된장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것을 끓이는 게 단조롭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반복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된장국은 어제의 된장국과 다릅니다. 재료가 같아도 끓이는 사람이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의 마음이 다르니까요. 정숙 씨는 멸치를 물에 넣었습니다. 육수가 우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좋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기다리면 나오는 것, 삶도 그런 것이 많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말. 여러분,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 같습니다. 57살의 늦은 시작, 세상에 늦은 시작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시작은 시작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나은 하루라면 그게 시작이 맞습니다. 정숙 씨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늦게 알아도 괜찮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사랑이 젊을 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고 빠르고 화려한 것, 드라마 속에서 보던 것들,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것. 그런데 사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건 오래 살아봐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평범한 날들이 쌓이고 쌓여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진호 씨가 도망가지 않은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19살 그 밤 빗속에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은 것. 그 선택 하나가 30년을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물어보지 않은 채로도 매일 아침 국을 끓이며 그 자리에 있어준 것. 그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날이 있었고 무서워서 외면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준 것. 그건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모양의 사랑이었지만 사랑은 사랑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서투르게, 조용하게,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도 했습니다. 사랑은 꼭 불꽃 같아야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된장국처럼 보글보글 끓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오래 우려낸 국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나누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끝까지 옆에 있으면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정숙 씨의 말이 오늘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 없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국 식기 전에 와서 앉는 사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가끔 잊고 살지 않나요? 살다 보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뭔가 어긋난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으면 더 무거워집니다. 옆 사람한테 조금 나눠도 됩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손 한번 잡는 것으로도 됩니다. 진호 씨가 첫눈 속에서 정숙 씨의 손을 잡은 것처럼 말 없이도 됩니다. 설명 없이도 됩니다. 그냥 잡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우리 나이가 되면 말보다 그 온기가 더 잘 전해집니다. 오래된 손의 따뜻함이 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도 오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힘들었고 나름대로 버텼습니다. 그 사람 옆에서 같이 밥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정숙 씨가 처음에 말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나는 잘 살아온 걸까라는 질문. 그 질문이 57살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찾아온 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요. 흔들렸기 때문에 다시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에 더 단단한 것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무서운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지 않으면 영영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들여다보셔도 좋겠습니다. 내 삶을, 내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오늘 하루를, 작은 것들을, 그 작은 것들 안에 큰 것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숙 씨의 된장국처럼 보글보글 오래 끓여야 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그렇게 깊어지는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은 오늘 이야기를 보고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